정말 국가가 인신매매를 했다. 이미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 하나를 보내면 많게는 2, 3억 정도를 받아요. 이 시설에 있는 아이, 거리에 있는 아이들 싹 보내. 이 한마디가 결국에 입양 천국이 돼요. 이게 실종은 누가 대상이 될지 몰라요. 저는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협회는 8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가 있었죠. 그때 이산가족 찾아주는 과정에서 아이를 실종당한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가서 우리 아이도 찾아주세요 하고 팻말 들었던 게 계기가 돼서 모임이 되었고, 그 모임이 지속되다가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경찰청 NGO로, 복지부 NGO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사단법이 되었고요. 그 주축이 실종 부모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94년도에 제 딸 아이를 실종당하고 이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94년도 날에 대해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연애 때와 똑같이 이제 우리 형이가 당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4월 달이었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보습학원 나오고 피아노 학원 나오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 마침 피아노 학원을 잠시 쉴 때예요. 그래서 집 앞에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았다고 그래요. 그때가 한 4시나 5시 정도 됐을 때쯤 이모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형이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왔다. 4집 차이에 저희 집하고 희영이 외갓집하고 집이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희영이가 생활하는 곳이 집에서도 있었지만 당시에 시집을 안 간 이모들이 있고 그러니까 외갓집에 생활을 많이 했죠. 희영이가 안 돌아왔다고 집에 한번 확인해 봐 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봤죠. 그랬더니 집에 왔다 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와 똑같다. 용돈은 가져갔더라. 그 앞에 이제 슈퍼가 희영이 엄마 친구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가서 물어봤죠. 우리 희영이 왔었냐고 그러니까 와서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대요. 그 시간대가 3시 반, 4시 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모가 전화를 해보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희영이가 아이를 배웅하고 희영이가 제일 마지막에 놀이터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희 집하고 놀이터가 가장 가까워요. 50m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처 학교도 또 1km 내에 있어요. 학교도 가보고 혹시 다른 놀이터에 갔는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희영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희영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찾으러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희영이 찾으러 다녔죠. 주변에 없어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죠. 우리 희영이가 집에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에서는 통상적인 얘기죠. 아이 가까이 친구들 집에 갔겠죠.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희영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건 사건과 같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죠. 남원의 특성이 전라남도로 가는 길이 있고 경상남도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전주 쪽으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검문소가 다 있어요. 좀 검문소를 좀 강화를 좀 해달라. 이건 100% 사고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특성상 할 수 없다. 어떤 범죄로 확인이 되면 막을 수 있지만 범죄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만 법이 그렇다라고 하길래 좀 강한 얘기를 했죠. 왜 안 되냐? 이건 사건 사고인데. 그랬더니 이제 미아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뒤에 어찌되었던 간에 그날 나를 셀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서 또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경찰에서는 안 움직이니까 당시 미아보호법은 3일간 정도 지나야 할 수 있어요. 희영이 실종이 그날이고 그 다음날 저는 답답하니까 이제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근 놀이터, 공원, 도시 이제 현수막 걸고 전단지 배포하고 찾기를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2005년도에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 법만 만들어지면 찾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기까지 우리 실종 부모님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죠. 피눈물이죠. 거의 국회 가서 살다시피 했고, 저도 역시 국회 쪽에 의원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2005년도에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12월에 시행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법이 시행이 됐는데 법만 만들면 찾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종 아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가출인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죠. 당연히 법만 만들어지면 우리 형이 찾겠다 희망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2005년도에 14세 미만인 아동, 7개월 채 유괴된 아이도, 3살짜리 아이도, 우리 형이도 가출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형이를 예를 들자면 94년도 실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가 되면 21살이 된 거예요. 10살 때 실종됐으니까. 그러니까 14살이 넘었으니까 가출인.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죠. 아예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실종된 아이들만 대부분 포함이 돼요. 실종아동으로. 그 이전에 실종된 아이들은 다 가출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은 통과가 됐는데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2006년도에 경찰청에 보면 이 포스터가 나와요. 아이들 사진이 나오는데 우리 형이가 거의 포함이 안 된 거예요. 2006년도에.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에다가 욕을 했죠. 왜 우리 형이 얼굴은 안 나오냐, 포스터에 안 들어가냐라고 항의성 발언을 좀 했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2007년도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 부분을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가출인
그러면은 당연히 실종아동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한 거예요.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을 개정하니까 한 380몇 명인가가 실종아동이 되었고, 아이가 실종되면 수사를 하는데 14살에서 18살 이 사이에 아이들이 변사로도 발견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실종아동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14세를 18세로 확대했어요. OECD 국가는 18세예요, 실종아동이.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 맞춰서 18세로 확대를 했죠. 당시에도 우리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근데 위치 추적이 안 돼요. 위치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 당시에 소방청만 됐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소방청에다 요청을 하는데 소방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아이는 실종됐는데 2, 3일 지나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아이가 실종되면 바로 경찰청에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거기다 포함했던 게 아이가 실종되면 경찰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실종인지 어떤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 가출인지 이런 부분을 수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 설치를 넣었어요. 아이법에다가. 이런 법을 넣으면서 많은 실종아동들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 CCTV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인하셨지만 사람을 위치 추적하는 걸 대한민국 경우에는 어디에 가 있던 간에 대부분 확인이 돼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바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린아이들도 3시간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바로 신고를 하면 아이를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신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전 이 실종 부모님들의 상황 자체를 한마디로 가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 터지는 거죠.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탓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수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가정의 불화로 접근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지금이야 경찰이 개입해서 되지만 우리 형이 때만 해도 모든 비용이 전에 가족들 부담이었잖아요. 전단지 한 장까지도 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쓰다 보면 거의 가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데 가정은 지탱된다는 것은 거의 어렵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이혼의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상처가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좀 나쁜 생각으로 아이의 행방이 확인이 된다든지 행사가 확인이 되면 가슴에다 묻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면 당연히 돌아왔겠죠.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부모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실종 부모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정말 국가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국가가 우리 실종 부모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70년대 이때도 입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를 겪으면서 이제 전쟁 고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아이들을 회에서 이제 입양을 해갔죠.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정권에서 이 시설에 있는 아이, 거리에 있는 아이들 싹 보내. 이 한마디가 결국에 입양 천국이 돼요. 그래서 아동시설에 있었던 아이들, 예전에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거의 대부분 회 입양을 보내죠. 최근 들어서 찾아진 사례 보면 신대방에서 실종되었다가 안양에 가서 발견이 돼요. 근데 입양 특례법에 의하면 아이가 실종되고 100일이 지나야 입양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0일 정도 돼서 보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아이 하나를 보내면 많게는 2, 3억 정도를 받아요. 임신부터 2, 3살짜리를 예를 들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낸다 그러면 이때 들어간 비용을 받고 보내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이 아이를 데려가면 후원을 결탁을 해요. 한 달에 얼마씩. 그래서 이 돈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인신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준 거예요. 결국에는 입양기관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아이들이 입양돼야 입양기관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하려고 보면 아이들의 친권을 포기를 해야 돼요. 부모들이.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길거리에서 기아로 발견된 아이도 있겠지만 미아로 발견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건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럼 보호자를 할 수 있도록 2명만 보증을 하면 이 아이 신규호적을 만들 수 있어요. 신규호적을 만들어서 시설장이 친권을 포기해요. 이런 제도를 열어준 거죠, 국가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가 인신매매를 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실종아동 보호관 법률이 제정되고 뭔가 역할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예방, 홍보, 가족 지원은 이제 복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찾기는 경찰의 고유 업무잖아요. 근데 지난 한 5, 6년까지만 해도 찾기가 경찰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경찰청하고 복지부가 공동소관위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방, 홍보, 가족 지원은 복지부 업무, 또 찾기는 경찰의 고유 업무로 경찰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한 5년 정도가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부모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예방에 신경을 썼죠. 그래서 예방은 신경을 썼는데 찾기 예산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찾기 예산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지금 실종된 아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서에서 바로 나가서 수사가 되지만 이미 50년 전부터 실종된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장기 실종이 경찰에서는 뭐 1,200~300명이라고 하는데 12,000~3,000명 될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한 수사나 찾기 진행이 거의 올스톱되어 있다. 이런 지금 문제를 안고 있죠. 우리 실종 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 희영이가 실종되고 나서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뭐 거리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는 이제 결손아동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 아이들 지원이 한 3만 원대였어요. 90년대. 3만 원 가지면 당시 신발 한 컬레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뺏어서 신고, 이게 또 법으로 저지를 당하고, 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술 담배를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형을 찾으러 다니보니까 뭐 음지 쪽에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을까? 이게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는 일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실종되면 찾을 수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희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개방해주고 아이들이 와서 그냥 잠자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희영이 문제를 조금 잊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10여 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AI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포스터를 그림을 그려요. 당사자, 가족들, 이 사진을 가지고 그 특징을 골라내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 한 팀이 5명이에요. 의학, 법의학, 포토, AI 기술, 이런 걸 합해서 5명이 한 팀이에요.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2008년도에 미국에 있는 NCMEC라고 저희와 같은 사단법인이죠. 거기서 얼굴 변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미국에다가 요청을 했죠. 우리 한국에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 우리 실종 아이들 한 100명만 그려달라. 비용을 얼마 지불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해줄 수 없다. 미국에서 그런 거예요. 니네 한국의 일을 우리가 미국에서 굳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설득을 했어요. 니네는 이걸로 많이 찾고 있지 않냐.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에 2010년도에 그러면 니네가 NGO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단법인을 추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단법인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야 이제 우리 사단법인 됐으니까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걔들이 그러면 한정적으로 50명을 1차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한테 사진이랑 좀 보내기 협조를 해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들이 어렵게 2년에 거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0명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야 우리가 별로 못했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미국에 와라. 그러면 니네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당시에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했죠. 좀 예산을 주라. 아니면 니네 복지부에서 다녀와라 그랬더니 당시에 지네가 미국하고 연락해보고 그러더니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한 6억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못한대요. 그럼 경찰청한테 요구를 했어요. 니네가 해라. 근데 경찰청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경찰 예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6억을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초록우산이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니네가 해라. 아니 우리 예산이 9억 5천밖에 안 되는데 6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니네 다 못하면 우리 인건비 3명 것만 주라. 그러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1억 2천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근데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줄 줄 알았죠. 그냥 믿고 제가 직원을 3명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선 진행 후 지원이잖아요. 직원들을 스카웃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이제 줘라 그랬더니 예산을 편성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득이 1년 동안 제가 사비로 주고 1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예산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3천만 원고 진행을 하래요. 그래서 야 뭐 하는 거냐. 이제 제가 복지보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미 인건비로 내 개인적으로 2억 몇 천만 원 썼는데 이렇게 이제 싸움이 좀 생겼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복지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천만 원 가지고 미국에 우리 직원 한 분이 이제 연수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배웠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 다녀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걸 그리려고 보면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했죠. 그 뒤에 이제 구글에서 우리 얼굴을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친구들이 거기 가가지고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AI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미국에는 전문가들이 사람이 골격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대. 뭐 두개골이라든지 변하지 않는 부분을 그들이 연구에 의해서 조언을 해서 마지막에 AI 기술을 포함을 시켜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마지막 작업 AI 가지고 닮은꼴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뭐 이걸로 이제 찾아봐야 알겠지만 미국은 그려서 굉장히 많이 찾아냈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뭐 아직 AI를 통해서 찾아진 사례가 없어요. 더 나쁜 쪽에 얘기하면 우리 경찰에서 뭐 많은 아이들 찾은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DNA를 통해서 찾아진다든지 이런 사례지 장기 실종 아이를 찾아낸 케이스는 없어요. 지금까지 직접 지원을 받아본 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뭐 제 사비였고, 아이들이 실종되고 나면 회로 입양된 아이들이 대부분 고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가 찾으면 왜 버려놓고 찾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그 KBS에서 진행했던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고 저희가 당시는 팟빵, 그 뒤에는 인터넷 방송, 지금은 이제 유튜브죠. 이제 오해가 됐잖아요. 버렸다라는 게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부모님들 다큐를.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홍보에서 우리가 입찰 봐와요. 1년에 3천만 원짜리. 올해도 3천만 원 가지고 다큐 5편을 만들고 광고를 한 편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 말도 안 된 거죠. 예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뭐 협회에서 또 우리 방송팀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사회가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범죄 대상 1호예요. 사회적 약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어떤 범죄를 했을 때는 법의 최고형을 가한다든지 이 정도로 강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더 강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어떤 범죄를 한다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바람이라고 보면 우리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전담팀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주시면, 사실 선진국은 생명의 존중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명만 실종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찾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실종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죠. 관심 갖고 이런 문제 해결해라. 국가가 이 정도 됐으면 이런 문제 왜 해결하지 않냐라고 같이 우리 부모들과 항의를 해주시면 우리 실종아동 수사팀 뿌려져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종은 누가 대상이 될지 몰라요. 저도 뭐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소재로 알았지 우리 아이가 실종되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실종 부모들 다 똑같아요. 우리 실종 부모들이 있어서 오늘날 안전한 사회가 된 거잖아요. 실종 아동 문제가 1년에 몇천 건씩이 누적됐던 사건이 지금 거의 0.2%, 0.3% 정도로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5만 건 중에 0.2%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 한 100명 정도 누락됐다가 2, 3년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에 희생자들이 있었다. 실종 부모들이 있고 실종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아이가 안전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누가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 실종아동 문제는 우리 실종 가족들의 문제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정말 저희 실종 부모들에게 힘을 보태주신다고 하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찾는데 힘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